라떼는 이런 이유가 없었다. 검색을 해서 걸러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그거를 아이가 좀 재밌어 하더라고. 아이들 나라와 마미살롬이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육아 정보입니다. 네, 요즘 저희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가끔 육아를 같이 하는데요. 확실히 친정엄마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은 저희 엄마께서는 라떼는을 진짜 많이 하세요. 라떼는 이런 아이템 없었다. 라떼는 이런 이유가 없었다 하시는데 라떼는 너 이렇게 공부시켰으면 맞아. 하버드 갔겠다. 네, 맞아요. 이것저것 많이 놀라시는데 사실 그 중에 좀 많이 놀라시는 게 아이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체 채널에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와의 거리가 가깝고 또 미디어가 너무 종류와 수가 많다 보니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이제 강쌤이랑 우리 정하나는 언제부터 아이들 미디어를 노출했나요? 나는 정적인 영상을 18개월부터 노출을 했었어. 저도 18개월부터 그때 이제 영어 때문에 사실 노출했던 그치, 것 같아요. 나도. 영어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늦었을 것 같아요. 요즘엔 정말 미디어 시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도 정말 어린 나이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의 평균 미디어 소비 시간이 4시간 45분이나 된대요. 오, 생각보다 더 높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 결과에 따르면 미국도 3시간 이상 그 정도 미디어 아이고. 노출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다 그렇다는 그런 거야. 흐름인 거지 지금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이들을 정해진 시간만큼 그리고 부모와 함께 양질의 콘텐츠를 노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콘텐츠의 종류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만 2세 이후부터는 교육용 콘텐츠를 노출했을 때 교육 학습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무분별한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보다는 좋은 콘텐츠를 노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육아를 할 때 아이와 미디어를 연결시켜서 우리 어머님들이 고민을 시작하는 부분은 사실 언제부터 보여주면 좋을까요? 또 몇 시간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딱 이 두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아이들 육아와 미디어는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 좋을지 또 이제 미디어 시청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좋을지 이 부분도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촬영을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을 처음 접해봤거든요. 근데 리터러시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는 문해력으로 그쵸. 이제 표현이 되는데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그치. 거지. 의도나 핵심을 파악하는 거. 사실 의료 리터러시라는 말도 있어요. 오. 환자들이 의사한테 설명을 드렸고 뭐 복약 지도를 읽었지만 이거를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도 미디어를 봤을 때 내가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느냐, 미디어를 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맞나요? 근데 요즘 사실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책과 함께하는, 문자와 함께하는 세상이었다면 그치. 이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디어와 함께할 세상이기 때문에 문해력만큼 미디어 리터러시도 정말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쌤과 또 정하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활용하면 좋을지, 또 해석하면 좋을지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교육도 필수 과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교육부 산하의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고요. 또 핀란드와 호주에서도 교과 과정을 통해서 아직의 미디어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주관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필수적인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유아들부터 이제 미디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방향이나 방법이나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강쌤이 이야기했듯이 이제 리터러시라는 건 결국 문해력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정보가 유용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판단하고 거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과정, 이걸 키우는 게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어른들이 하기에도 이런 훈련이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이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권력을 나누는 그런 핵심이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세대에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런 걸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네. 들어요.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미디어를 만든다 그러면 뭔가 그 신뢰할 특정 만한. 계층이나 아니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만 만드는 거였는데 소수만 만드는 소수만 거였죠. 만드는 그쵸? 근데 요즘은 유튜브도 내가 원하면 유튜브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맞아. 또 특히나 SNS 같은 것도 아이들이 원하면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미디어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 가짜뉴스 같은 것도 정말 많잖아. 우리가 이 채널을 만든 마미살롱이라는 채널을 우리가 시작한 이유도 사실 가짜뉴스,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우리가 느꼈던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맞아요. 저도 이제 되게 검색을 해서 걸러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육아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되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논문도 찾아보고 맞아.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엄마들이 올리는 제가 보기에는 의학 정보를 보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고 맞아요. 옛날 그냥 정보들. 옛날 카더라를 올리는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열 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열 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열 날 때 감기로 아이 인한 열. 밤에 아이 물수건 젖혀야 했다. 된다. 물찜질 했다. 이런 글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인도 이렇게 정보를 필터링하기가 어려운데 아이들은 거의 할 수 없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육자 먼저 미디어에 대한 기준을 잡고 미디어에 대한 기준으로 영상을 문해력을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양육자가 가져야 되는 기준 10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양육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한테 어떤 미디어를 보여줄지 선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미디어가 너무 넘쳐나기 많지. 때문에 양육자가 이걸 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 이럴 때 바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아이들 나라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일단 전문가들이 모여서 선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기준을 가지고 정말 선별한 6만 편의 컨텐츠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내가 하나하나씩 다 6만 편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유해한 컨텐츠는 한번 거르고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한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게 많은 것도 정말 좋은 포인트지. 맞습니다. 그리고 6만여 편의 컨텐츠가 그냥 단순히 쏟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또 우리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제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요즘 말로 하면 그 큐레이터의 느낌인 거죠. 큐레이터의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느낌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유튜브에 노출되는 게 너무 싫었던 이유는 랜덤으로 너무 다양한 영상을 보고 맞아요. 있는데 거기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영상이 맞아, 많아요. 맞아. 물론 유튜브 키즈 어플이 있긴 하지만 그 키즈에 속해 있는 영상에서도 보여주기 싫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약간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영상만 보여주고 싶어서 DV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만 그쵸. 정해진 시간 동안 노출을 했었어. 근데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는 게 또 귀찮은 일인데 아이들 나라 같은 걸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다면 맞아요. 디바이스가 없어도 굉장히 간편하게 양질의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 동안 좀 노출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다른 별도의 기기가 필요 없이 정말 핸드폰 아이들이 쓰는 태블릿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은 엄선된 또 선별된 영상만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고 나면은 몇 편 봤어요 이게 맞아, 알려요. 맞아. 그게 내가 그냥 아이를 약간 방치하는 그 타이밍이라도 이게 보여주니까 아 몇 편 봤구나 체크가 맞아. 되고 끌 수가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나 없이 몰래 봐도 몇 편 봤는지 확인이 돼요. 맞아. 그게 좋더라고요. 네, 요즘 아이들 육아에서 미디어는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태블릿 없이 아이 못 키우겠다 이런 말씀 벌써 하고 계세요. 아이들과 미디어를 떼놓을 수 없다면 미디어를 선정할 때 또 미디어를 보여줄 때 양육자부터 기준을 가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선정된 컨텐츠, 전문가가 엄선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텐츠를 보고 나서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상호작용으로 충분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읽는 TV를 노출을 그 좀 콘텐츠 중에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랑 같이 읽었던 책들이 또 그 안에 단편들이 있어요. 좋아요. 그거를 또 거기서 보면 다른 느낌이잖아. 다르지. 그거를 아이가 좀 재밌어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엄마랑 읽었던 거 여기서 봤다 하면서 또 새로운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 미디어 리터러시 딱 이 단어만 보면은 이게 뭔지 싶고 어렵다 싶고 이제 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기준 이제는 우리 양육자와 함께 아이들에게 적용하시면서 건전한 미디어 생활하시길 아이들 나라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